여당 의원 각자 알아서 야당 천막치고 총공세 삭발까지 헌재 총공세 거리로 나간 정치권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야당에선 삭발도 하고요. 매일 저녁 광화문 심야 집회를 갖기로 했고요. 국회 릴레이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때까지 당신 농성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습니다. 총공세, 야당은 길거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단식 농성에 나선 박수현 의원, 단식 때문에 오늘 돌직구 출연도 못하고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박수현 의원 이야기 등등 들어보시죠. 윤석열 탄핵 국회에 있는 데는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지키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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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심우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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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삭발을 지금부터 바로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또 삭발까지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압박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애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29번 줄 탄핵 금단 증상을 느끼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야당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당은 의원 개개인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강승규, 윤상현 의원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했고요. 장동혁 의원 등 40명 이상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헌재에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도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초집중을 하면서 강도는 더 세 보입니다. 헌재 앞 릴레이 시위하는 여당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강승규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대한민국 체제를 꼭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담아서 24시간 연속 릴레이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저 극악한 민주당 무리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진을 쳤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각하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헌재 앞에서 혹은 삭발을 하면서 근데 꼭 삭발할 때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요. 힘없는 초선 의원들. 삭발까지 하면서 야당은 헌재를 압박하고 여당도 1인 릴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 헌재가 대통령 선고는 최우선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해 오다가 최근 법원에 구속 취소 이후에 선고 순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주에는 불가능한 분위기. 10년간 선고를 연이한 적이 없다. 헌재 관계자의 이 같은 내용도 인터뷰돼 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선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3일에 감사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이 선고되기 때문에 14일 대통령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첫 번째. 두 번째 궁금증은
이 대표 2심이 먼저 나올까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가 먼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그건 잠시 후에 또 물어보고요. 헌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방침과 달리 선고 순서를 바꾸면서 대통령 선고를 뒤로 늦추는 이유가 뭘지부터 좀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6년 4개월이에요? 26년 5개월이요? 판사하신 게. 22년. 22년 네. 5개월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22년 5개월 판사를 하셨던 전주혜 의원님. 헌재가 대통령 선고가 최우선이라면서 다른 탄핵 선고는 다 뒤로 미뤄왔잖아요. 대통령 뭐 권한대행은 아직도 안 나고 있고 감사원장 이것도 다 대통령 선거가 먼저다라면서 헌재가 미뤄왔는데 갑자기 선고 순서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지난 3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평의 자체가 이게 웬만하면은 8대0으로 뭐든지 다 전원일치로 하려는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 이후에 뭔가 좀 기류 변화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 내지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저는 그 구속 취소 결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절차적 적법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법원에 물론 형사재판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는 문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 송부 촉탁을 해서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잘못 형성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이거 위반되는 거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요구를 받아서 지금 그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의 문제도 있고 증거 채택에 있어서 과연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 채택한 것이 사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뛰어넘는 이러한 무리한 채택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저는 기류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마 뭐 네. 이번 주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평의가 계속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벌써 내일이면 92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된 대한 이후에. 탄핵 선고도 이미 너무 늦어졌다 이런 지적도 네, 있었죠. 92일이에요. 92일. 네. 석 달 비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그 합치된 네. 그런 이제 결론이 도출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변론은 하루가 이틀인가 굉장히 짧게 하고 끝냈기 때문에 사안이 좀 더 심플한 건 아니냐. 이럴 거면 먼저 해주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 불이 있을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 삭발까지 하는데. 지금 총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구속 취소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체포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또 헌재의 심판 이제 변론기일까지 종료가 된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온전히 헌재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선고만을 애타게 기다렸었는데 중간에 이 구속 취소 사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총 결집해서 정말 조속하게 선고 내려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뭐 단식 삭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와중에 헌재에서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몇 대 몇이다, 뭐 언제 날 것이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난무했었는데 결국에는 8대 0으로 인용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서두르냐, 뭐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온갖 얘기들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인 전례에 비추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추어도 지금 최장기간이 돼버렸어요. 변론 기일로부터 종료로부터 지금 선고까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14일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저는 실체적 어떤 절차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다 규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면에 이르르는 어떤 중대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건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왜 빨리 결론 안 내리느냐, 왜 지금 감사원장하고 3명의 검사가 먼저냐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는 먼저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가 사건 번호가 더 뒤쪽이라는 거여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통상적이면 금요일 날 생중계했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쩌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8일은 박성재 장관의 또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금요일 아니면 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거는 뭐 추측과 뭐 이런 추정의 어떤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헌재에서 이 불안과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고를 빨리 당겨서 해주시기를 뭐 희망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다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로 늦춰질 건가 이 시점이 중요한데